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중학교 때 각이다라는 친구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친구예요. 근데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야, 너 하나만이라도 고정해봐 라고 해서 일단은 X축과 평행하게 고정을 하나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시작하는 스타트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직선 하나를 그리는데 여기 힌지 부분은 겹치게 하고 그 반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예요. 아시겠어요? 흡사 모처럼 가위처럼 여기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 주황색은 뭐가 되겠죠?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친구를 우리는 동경,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요렇게 재기 시작을 해. 이만큼 벌어진 정도를 재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너는 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져 있지? 일반 각이라고 써져 있지. 맞아요? 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커진다라는 걸 수열에서 한번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일반 항 보시게 되면 n이 몇 가지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뭐예요? 0도부터 360도까지를 각이라고 얘기하죠.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70도라고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170도가 아니고 1700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1700도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동경이 움직여서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하면 1700도는 어떻게 돌아간 거야? 일단 한 바퀴를 돌았죠. 두 바퀴를 돌았죠. 세 바퀴를 돌았죠. 네 바퀴를 돌았죠. 다섯 바퀴는 돌면 돼야 안 돼요? 못 돌겠죠. 그럼 네 바퀴를 돌고 더 갔어. 더 갔단 말이야? 그러면 1700도라는 건 360도를 네 바퀴나 돌고 나서 더 갔어요. 근데 얘가 몇 도가 되죠? 1440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도가 들어가는 거야? 260도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260도면 이쪽이 180도, 이쪽이 27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0도는 270보다는 조금 뭐 하는 거야? 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연두색이 뭐가 되겠어? 동경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잴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가고 얼마만큼 더 갔어? 요만큼을 더 갔지. 그렇잖아. 이게 지금 내 입장에서 몇 도? 1700도. 근데 동경의 위치가 그냥 260도하고 1700도하고 동경의 위치가 겹쳐 안 겹쳐? 겹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같은 각처럼 취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 자, 동경의 위치가 똑같으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써져 있죠. 맞아? 자, 제가 지금 표현한 거랑 똑같이 표현한 거 맞습니까? 단 n은 무슨 수? 정수예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예요. 정수. 자,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무슨 각? 일반각이야. 일반각은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만도, 10만도 다 쓸 수 있어. 단, 뭐 하는 거야? 360도만큼 계속 긁어내. 그리고 줄이는 거야, 각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알파도가 몇 도 미만이겠어요? 360도 미만이겠죠. 시초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동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을 잽니다 라고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재는 거는 없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잰 각을 양의 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음의 각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서요. 이 친구의 각이 양의 각이 45도 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잰 각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주는 거죠.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야? 요렇게 한 바퀴를 갔어. 그리고 거기에다 이만큼을 더 갔어. 그럼 360도를 거꾸로 갔지. 마이너스 360 더하기 45니까 뭐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31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표현할 때 음의 각은 잘 쓸까 안 쓸까? 당연히 잘 안 써요. 아시겠어요? 음의 각이 있다. 왜냐면 지금도 음의 각은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이 음의 각은 시계 방향입니다.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선생님,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시초선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요만큼만 갔어요, 한 번.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요만큼 갔어요, 한 번. 자, 그 다음에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하나, 둘, 두 바퀴 돌고 요만큼 갔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간 거, 한 바퀴 돌고 저만큼 간 거, 두 바퀴 돌고 저만큼 간 거, 100바퀴 돌고 저만큼 간 거에 동경은 다 뭐한다? 일치하잖아. 그러면 이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각으로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근데 나는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몇 바퀴라도 돌릴 수 있는 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 각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360도 곱하기 정수예요. 음의 각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돼? 알파도입니다.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다라는 표현이 문제에 꼭 써 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잰 각이라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이라면 X축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좌표 평면이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시죠? 라고 얘기하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즉 X축의 양의 방향은 시초선의 위치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 거기로부터 잰 각이니까 거기서부터 잰 각은 뭐 이번에는 한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동경을 여기다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의 각으로 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네가 뭐 베타도라고 72도랑 360도 더하기 72도 몇 도지? 432도죠? 맞아요? 이 두 개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이 두 개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이 두 개는 같은 각일까 다른 각일까? 다른 각이죠. 다른 각이야. 다른 각이야. 야,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아, 자 생각해 보세요. 산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주기함수.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야. 그럼 두 개 값이 같대. 1하고 3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 72도와 432도는 동경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432도를 72도처럼 놓고 본다라는 거지. 72도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정역이니까. 잠깐만. 그래 버리니까 뭔 생각이 들어? 잠깐만. 야, 쌈박하긴 한데 너 이거 내가 일로 돌리든 다 돌릴 수 있고 몇 바퀴를 돌려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무한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도 되겠지. 맞아? 그러면 0도부터 무한대로도 갈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지. 그럼 이거 숫자 전체를 다 갖다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잠깐만. 너 그러면 실수 전체 잠깐 여기에서 이제 말이 틀려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뭐 값 전체를 쓸 수 있어. 그럼 그 값 전체를 뭐 삼각함수 사인에다 넣는다고 쳐봐봐. 그럼 값은 되게 한정적이겠지. 각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과값은 0과 360 사이의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야 너희네들이 그럼 이제 뭐야? 넣으면 나오는 함수가 되기 시작한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말이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60도예요. 0도예요. 도. 디그리 도. 이 도는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있잖아. 얘를 360 등분을 한 거예요. 오케이? 360 등분을 해서 나는 이 도가 실질적으로 실수야? 아니야. 실수 아니에요.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틀려. 그리고 이 도를 나타낸 거는 60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60분법으로 표현된 친구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리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절대 실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잠깐만. 나는 함수면은 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호도법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호도법은 그 뭐랄까 변환 젠더 같은 거야. 변환 젠더. 잭을 바꿔주는 젠더 있죠? 그렇잖아. 호도법은 60분법을 각에 대한 60분법의 표현을 실수로 바꿔주는 기능의 아이템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60분법 30도가 나왔어. 그럼 이 친구를 실수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실수를 여기다 넣게 되면 나는 온전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일반각을 배웠어. 근데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야, 너 엄청 커질 수 있구나, 엄청 작아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함수랑 조인을 하고 싶었는데 함수라는 친구는 자 얘들아 제가 입을 다물고 쓰기만 할게. 잘 받아들여? 함수는 이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한글로 두 글자 누구니? 실수란 말이야. 대응의 결과가 누가 나와요? 실수가 나온다고. 그래? 또 한 번 입 다물게. 이게 나왔어. 그럼 이 친구는 한글로 두 글자가 뭐예요? 이 친구가 한글로 두 글자가 뭐예요? 앞에서 배웠잖아. 안 배운 거 물어보진 않거든. 정의역이 자연수야. 결과가 실수로 나와. 이 친구가 누구야? 수열이잖아요. 수열. 이 친구가 수열이잖아. 수열. 자, 수열을 왜 썼어요, 선생님? 그럼 수열도 함수야. 근데 함수인데 무슨 함수야? 정의역이 특수한 케이스, 자연수인 함수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당연히 나도 정의역이 각이 되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4cm를 2를 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8cm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30도를 두 번 곱합니다. 그럼 60도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30도와 4cm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5cm가 나옵니까? 안 되죠. 단위가 안 맞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분명히 이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넓이. 보세요. 또 길이와 넓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4cm는 실수잖아. 2도 실수잖아. 근데 35는 실수야? 아니지. 이거 60분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반각하고 함수를 조인하려고 했으나 성공했겠어? 실패했겠어? 실패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안 되겠구나. 너를 뭘로 바꾸자?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좀 거치자라고 해서 실수화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실수화를 만드는 아이템이 누구라고요? 호도법. 오케이? 뭐 다들 배워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호도법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활용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 AB의 길이가 같을 때 자, 뭐가 되냐면 원의 반지름을 R이다 라고 잡는데 부채꼴이라는 친구의 호의 길이도 R이 되게 작은 거야. 야, 이거 안 보이겠다. 자, 반지름을 R이다 라고 잡았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이다 라고 이렇게 부채꼴을 잡아버린 거예요. 짜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가 R, 여기 길이도 R, 여기 길이도 R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걸 만족하는 각이 이 부채꼴이 크든 작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은 동일했더라 이거예요. 부채꼴이 지구 사이즈가 되든 아니면 무슨 눈깔 사탕 사이즈가 되든 요 벌어진 정도는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속해요. 여기서 벌어진 정도를 기준으로 삼자. 기준. 그래서 이만큼 벌어진 정도를 1 RAD를 써서 1 라디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1 라디안. 그쵸?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래요. 자, R이 크든 작든지 간에 어차피 같은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뭐 할 거야?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 반지름 사이즈는 뭐 당연히 R이겠죠. 자, 그럼 여기를 지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R이에요. 맞아요? 지름이 2R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원의 둘레는 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럼 반원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반원의 둘레는 파이 r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파이 r이 나타내는 거는 누굴 나타내? 아니 180도를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나는 방금 라디안이라는 친구를 배웠어. 그치? 라디안이 뭐라고?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었을 때. 그러면 R이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각을 재어보니까 60도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조금 작아. 60도는 안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R이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1라디안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갔어. 이만큼이 갔어. 그럼 이 연두색은 몇 도를 얘기하는 거야? 180도를 얘기하는 거지. 180도에 대한 이 길이가 몇이 나와요? 파이 r이 나오지. 그러면 파이 r이라는 친구가 180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1라디안에 대한 길이는 뭐야? r만큼 얘기하죠. 그럼 1라디안에다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1라디안에다 파이배를 실수하게 되면 선생님 근데요. 여기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일반각에 대해서 논의했으니까 실수배할 때 뭐 실수배까지는 괜찮지만 단위가 안 맞아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뭐예요? 파이를 곱했을 때 길이 단위랑 비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각이 알파도인데 이 알파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치? 이미 바뀐 거야. 이 1라디안을 뭐예요? 지워요.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뭐라고? 생략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하니까 누구만 남겠어요? 1만 남겠죠. 즉 반지름과 부채꼴 호의 길이가 r을 나타내는 벌어진 정도가 우리는 앞으로 누구라고 부른다? 1이라고 부르는 거야. 1. 실수어가 끝났어요. 그럼 그 실수가 끝난 데에다가 파이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 1 곱하기 파이는 파이잖아. 그러면 그 1 곱하기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80도를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러면 정확하게 쓰게 되면 선생님 파이 라디안이라는 친구가 번역을 하니까 180도가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라디안은 뭐하다고? 생략을 시키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친구야. 그러면 180도라는 60분법의 각이 실수로 바뀌게 된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지? 파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즉 180도를 실수화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3.14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 오해하면 안 돼. 그럼 360도는 뭐가 되겠어? 2파이죠. 한 6.28 몇몇몇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자 뭔가 알듯 말듯한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까? 네가 얘기했잖아. 파이라는 이거 쓰지 말고 180도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파이 원주율 3.14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60도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90도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45도는 뭐가 되겠어? 4분의 파이가 되겠고 30도는 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얘는 또 6분의 파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60도는 또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3분의 파이.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데 180으로 나눠요 양변을. 그러면 1도는 어떻게 되겠어?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이제 30도는 여기다 30을 곱하면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그냥 요거 기준으로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가 나오죠.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라디안이 나오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을 바꾸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 진정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제 fx는 이러면 너 실수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sin x도 들어갈 수 있고 코사인 x도 들어갈 수 있고
탄젠트 x도 들어갈 수 있건지 부채꼴에 있어서 호의 길이를 얘기할 건데 비율 쓴다고 얘기했죠. 무슨 비율을 쓸 건데?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원의 둘레 길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2파이 r이죠. 그러면 2파이 r에 해당하는 친구가 몇 도야? 360도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360도. 자, 그러면 부채꼴에 여기 호의 길이를 내가 잘 몰라서 L이라는 랭스를 써가지고 L을 딱 썼어. 괜찮잖아. 근데 문제는 2파이 R은 360도를 먹고 가는데 잠깐만. 2파이 360도를 쓰게 되면 안 되죠? 왜 안 돼? 이제 60분법 버리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360도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2파이 R이 2파이에 해당된다면 L이라는 친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세타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비율을 써보게 되면 2파이 R 대 L이라는 친구는 2파이 대 세타라고 써도 무방합니까? 맞죠? 왜죠? 라고 얘기하면 호도법의 태생이 이 호의 길이에 벌어진 정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야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데 2파이하고 2파이는 생략 가능하잖아. 약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L은 뭐가 나와요? R세타.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유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만 있으면 돼? 반지름 길이하고 벌어진 정도의 호도법, 즉 실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갔어. 그럼 각은 몇이 되는 거예요? 2야. 각은 그냥 2. 몇 도예요가 아니고 각은 2야. 정확한 표현까지는 2 라디안이 되겠지. 그럼 L은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2 곱하기 2니까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센티미터 단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4cm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실수니까. 이제 단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뭐가 되죠? R세타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원주는 뭐예요? 360도니까 2파이가 되겠죠. 2파이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는 뭐가 나오죠? 저요 파이 R제곱이요. 색깔 맞추자. 저요 파이 R제곱이요. 맞아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몰라요. S야. 근데 그 각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각은 세타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비율 값으로 봤었을 때 이건 다 흰색으로 쓸게요. 파이 R 제곱과 부채꼴 호의 넓이의 비는 각의 입장에서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S 곱하기 2파이는 파이 R 제곱의 세타인데 파이 없어지고 2도 역수로 가게 되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즉 부채꼴의 넓이를 뭘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만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R이 몇 번 들어갔어요? R이 2번 들어갔죠. R 세타가 있으니까 R 세타는 뭐야? 호의 길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R L 즉 이번엔 각이 없어도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 알아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공식 이 세 가지 뭐가 있죠?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호의 길이, 넓이 공식 두 개는 꼭 암기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이래.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각이 무슨 각이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각.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일반각이 세타도라면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어떤 360도 미만의 알파를 더해서 표현한 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개 쉬운데요? 왜? 3, 4분면은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럼 3, 4분면은
180도에서 어디까지? 270도 사이까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되겠어? 그럼 180도하고 270도 사이에 있는 친구가 답이 없잖아.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자, 얘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진짜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한 가지인데, 일반각은 이미 360도를 넘어가 버렸죠. 맞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동경을 표현할 때는 알파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360n 더하기 알파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3, 4분면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 360도를 빼버렸을 때 180과 270 사이, 자, 42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60 더하기 60이니까 탈락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870도는 720 더하기 150도죠. 너 오케이. 1560도는 340을 4번 곱하면 어떻게 돼? 1440도 나왔던 거 맞아요? 잠깐만. 150도는 안 들어가지. 미안합니다. 180보다 커야 되니까. 탈락. 3번 120도죠. 3번도 어떻게 돼? 360 곱하기 4. 1440도잖아. 120도 더 가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750도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되지. 거꾸로 세 바퀴를 빼. 1080도지. 그렇잖아요. 그럼 1080도에서 750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 안 된다. 1080도에서 750도. 빼면 뭐가 되죠? 330도인가요? 맞아? 아니, 이렇게 하라고. 마이너스 750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라고. 그럼 더하기 330도를 하게 되면 되잖아. 그쵸? 넘어가 1080도니까.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4사분면 각이니까 보기 4번도 탈락. 자, 마이너스 1610도는 자, 360도 곱하기 야, 머릿속에서 4보단 크지? 5 해봐. 5 하면 뭐 나와요? 1800도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5를 하면 마이너스 1800도죠? 그럼 이제 더하기 몇 도로 하면 돼요? 190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동경 사이에 들어가는군요. 그럼 답은 몇 번? 5번. 좌표 축이 있어. 1사분면의 영역을 표현하면 1사분면은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거든요. 즉 축은 4분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3, 4분면은 어떻게 돼요? x가 음수고 y도 음수야. 여기도 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즉 x축, y축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2, 4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은 몇 도죠? 라고 얘기하면 90도하고 180도죠. 그러면 90도 그 다음에 180도라고 쓰면 혼나. 뭐 해달라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 4분면의 각이구나. 자, 그랬는데 알파 이렇게 썼지. 그랬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무슨 알파야? 3분의 알파니까 3으로 나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여기도 뭐가 돼? 3분의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누구니? 그랬더니 120n 더하기 30도 그 다음에 3분의 알파 120도 n 더하기 6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잠깐만 3, 4분면 간다는데? 내가 그럼 뭐 산수 실수했나? 얘들아 우리 2 안 넣어봤잖아. n에다가 2 안 넣고 3으로 갔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70도죠?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40 300도죠? 270에서 300도를 가게 되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4사분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4사분면 지나네. 그럼 몇 사분면은 안 지나는 거예요? 3, 4분면만 안 지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자주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래서 나도 잘 안 쓰긴 하는데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50 넣어요. 그럼 180분의 50이지? 18분의 5죠? 18분의 5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뭐 이렇게 틀려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 좌표 평면을 일단 그리시고요. 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상황을 얘기할게. 그럼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이니까 이렇게 동경을 얘기하는데 지금 두 개가 겹쳐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써드릴게요. 하나가 알파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여기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일치하니까 벌어진 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빼면은 확실하게 누군지 알아. 그게 누구야? 0도. 0도죠, 0도.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똑같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상관이 없지.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0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 우리는 유식하게 360n이라고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누구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한 요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지금 베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타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이걸 지금 내가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도 되지만 이해하게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는데 선생님, 베타라는 친구가 양의 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음의 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색깔이 같네. 음의 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음의 각에서 재면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도 아니겠어요? 맞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0 나오지 또. 그럼 그거 뭐라고 쓰면 돼? 360도 n이라고 쓰면 돼. 아, 그럼 X축 대칭인 상황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해. 그럼 0 나와. 일치는 빼. 그럼 0 나와. 근데 그려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자, 세 번째는 뭐 나오냐면 Y축 대해서 대칭. 자, 세 번째는 두 개의 동경이 이번에는 무슨 축 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Y축 대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아까 썼던 것들 좀 지워볼까? 자, Y축 대칭이라면은 지금 요것도 살짝 지워보시고요. Y축 대칭이라 하시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겠죠. 맞아요? 동경이 Y축 대칭인데 야, 느낌 있게 살펴봐봐. 베타는 이제 잴 거 아니겠어요? 자, 핑크색 한 번에 출격해보자. 베타. 근데 알파도 모르는데 베타가 웬 말이야? 근데 베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어디서? 요렇게 재봐봐.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같죠. 벌어진 정도가 같잖아요. 물론 표현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겠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 베타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타는 180 마이너스 알파 아니겠니? 그렇잖아.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지만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아, Y축 대칭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만 남았지? 그럼 180만 나왔으면 어떻게 쓰면 돼? 360n 더하기 180입니다. 라고 쓰면 된다. 그렇잖아요? 섣불리 외우려고 하게 되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하고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3개까지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나와요. 자, 요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라고 얘기하면, 네 번째는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야. 자,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나와라 주황색.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가겠지. 내가 재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할 건지 뺄 건지.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얘들아 봐봐봐. 뭘 봐요? 라고 얘기하면 반대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요만큼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알파가 없어질 테니까. 베타가 뭐라고? 180 더하기 알파였죠. 맞아요? 자, 다시요. 알파는 알파인데 베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80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마이너스 180이야. 그치? 그럼 얘를 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80도지. 맞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360도 하고 마이너스 360도를 했어. 그럼 얘한테 계산하면 이거 뭐 또 나와? 플러스 180도 나오지? 얘한테 이거 주면 어떻게 돼? n-1로 바뀌지? 근데 큰 의미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하면 뭐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두 동경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래요. 정신 건강상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다라고 얘기합시다. 이때까지 다 알파 베타를 뺐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더 이해는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식을 알려주는 거 아니면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림 그려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요거를 이번엔 지우고, 자,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줄게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y는 x를 그릴게. 느끼기만 해. y는 x축 대칭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각 하나를 내가 여기에서 조금 작은 각을 줄게. 요만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해. 근데 두 동경은 y는 x축 대칭이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베타인데, 자, 얘는 이름이 뭐야? 두 동경이 y는 x축 대칭이야. 즉 나는 문제에서 이 글귀를 보게 되면 뭐 하시면 돼요? 아, 그려보고 관계만 생각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베타라는 친구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니까 90-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하나, 오늘의 마지막. 자, y는 마이너스 x축의 대칭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축의 대칭입니다. 나 y는 마이너스 x야. 자, 그럼 내일 오셨을 때는 이거 모품 문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덧셈 정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미리 유의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뭐 할 수 있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서 뭐 심푸시는 두신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맞죠? 뭐 자기가 편한 걸로 외우시면 돼요. 저도 저만의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제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자,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되겠어? 야, 그러면 그림이 조금 여기에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요거를 지우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동경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럼 요만큼을 알파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을 했더니 베타가 얼마만큼 생겨요? 요만큼을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나는 또 고민이 되는 거야. 라스트 6번 쓰시고, 자,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이라면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360도 n을 써놓고 누군가 더해질까? 모르겠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림을 봤어. 그림을 봤더니 지금 이만큼이 알파잖아요. 맞아요? 이만큼이 알파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요만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90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 그러면 요만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친구도 90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문제는 베타각은 알파각에서 자 베타각은요 라고 얘기하면 베타각은 여기에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180도만큼 간 다음에 더하기 90도를 더 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90도를 더 갔나? 90도를 더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뺀 거야? 알파도만큼 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베타는 아이고 말도 안 나온다. 베타는요 다시요 연두색 0도부터 시작하죠. 180도만큼 가셨죠. 요만큼 더 갔잖아. 조금 더. 이 조금 더가 뭐야? 90 마이너스 알파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베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다면 베타도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에서 90 갔으니까 270도에서 알파만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다음에 알파도 같은 경우는 360도인데 이게 n바퀴 돌았다고 얘도 n바퀴 돌 필요 있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얘를 k바퀴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 서로 의견이 달랐어? k바퀴라고 얘기할게. 왜냐면 동경이 일치하기만 하는 거지 몇 바퀴를 돌았어요까지는 같진 않잖아요. 알파는 어떻게 되겠어? 360도 k 더하기 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뭐 하면 돼? 두 개를 더하고 싶잖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랑 더했을 때 그냥 n으로 표현하고 얘랑 알파 없어지니까 여기다 못 써주면 돼? 270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풀 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그냥 넘어가게 뭐하니까? 자, 보세요. 동경이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1번 생각하면 되겠지.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몇 도예요? 0도가 아니고 360n이 나온다고. 그럼 4세타가 360이니까 세타는 4분의 360. 4분의 360은 뭐가 되겠죠? 90 곱하기 n이 왜 뭐야? 나 눈이 왜 이래? 자, 6이죠? 여기 5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72. 자,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2도 곱하기 n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n에다가 각 세타의 크기는 0과 파이 사이니까 0과 파이 사이에서 1 들어가면 72도죠. 2 들어가면 144도가 나오겠죠.